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능력 있고 건강한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 혼자 지내셨지만 주변에서 하나같이 어린 나이에 재혼해야지 라며 선자리를 열심히 알아봐 주셨죠. 아버지께서 아직은 괜찮으라고 말씀하셔도 주위에서는 이번에 놓치면 정말 아깝다니까요 라며 들들 볶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는 뜻밖에도 볼링 동호회에서 만난 30대 초반의 여성에게 푹 빠지신 겁니다. 보기에도 인상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애교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분은 아버지가 말 한마디만 해도 손뼉을 치며 어머 너무 재밌으세요 하며 웃어주시고 세련된 옷차림에 능청스러운 유머까지 갖추셨죠. 아버지는 어느새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서 손끝 하나도 안 닿게 굴고 한마디만 건네도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렇게 두 분이 재혼을 결심하셨을 때 저도 솔직히 그분이 주는 에너지가 참 좋다고 느꼈어요. 집안에 활기와 웃음이 넘치고 아버지가 예전보다 더 생기 있어 보이시더군요. 뭐랄까 이제 아버지도 새로운 활력과 함께 인생 2막을 신나게 시작하신 느낌이랄까요? 그날 아버지에게서 점심같이 하자라는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경상도 남자 특유의 무뚝뚝함으로 웬만해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으시는 분이 학교까지 찾아와서 밥 먹자고 하다니 웬일인가 싶었죠.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묻자 아버지는 힐끔힐끔 저를 살피더니 괜히 목소리가 작아지셔서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어여들어와서 서로 인사부터 나눕시다 하면서요.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살포시 들어와서는 환하게 웃으며 내가 호준이구나.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얼떨결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돌려주었죠. 그녀가 아버지 옆에 앉고 순간 어떤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아버지, 이분이? 그러자 아버지가 어색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응, 재혼할 사람이다. 처음에는 정말 반대했습니다.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엄마가 불쌍하다. 혹시 이분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아버지에게 혼인신고는 안 돼요 라며 딱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버지는 47, 새어머니는 33살 나이 차가 고작 13살밖에 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저와 더 가까운 나이라는 생각에 묘하게 서먹했습니다. 처음엔 괜히 엄마 생각이 나서 그녀가 하는 말마다 미워 보였어요. 아버지를 빼앗기는 기분이랄까. 질투도 나서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새어머니는 난감해하셨고 결국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다 제발 좀 다정하게 대해라라고 단단히 타이르셨습니다. 하지만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지내며 시간이 지나니까 묘하게 정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서서히 그녀는 단순한 새어머니가 아닌 인생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제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 되었고 애교 많고 명랑한 새어머니 덕에 우리 집이 많이 밝아졌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의 콩깍지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새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서먹한 감정으로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아끼고 우리 가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걸 느꼈죠.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우리 가족을 보듬고 부족함 없이 살뜰히 챙겨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밝아졌고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 그녀와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새어머니와 함께할 때 참 행복해 보이셨어요. 예전에는 무뚝뚝하고 일에만 매진하셨던 분이 이제는 작은 일에도 웃음을 터뜨리고 새어머니와 소소하게 장을 보러 가거나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면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보는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활기차게 웃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두 분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가족으로서의 일체감과 따스함을 느꼈고 그 덕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혼 후 3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저는 그저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라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너무도 갑작스러워서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사고는 치명적이었고 그토록 건강하셨던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 역시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어요. 평소 강하고 당당해 보이던 그녀가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얼마나 아프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겪은 슬픔도 컸지만 새어머니가 홀로 남겨진 채 아버지와의 짧은 행복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만든 꿈과 계획들이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그녀는 혼자 이 모든 슬픔과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장례를 마친 후 집안은 한순간에 고요해졌고 우리는 각자의 상실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새어머니는 눈에 띄게 삶의 활기를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애써 웃음 짓곤 했지만 슬픔이 가득한 모습은 감추지 못했죠. 저 역시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깊게 남아있던 집에서 저와 새어머니 둘만이 남게 된 지도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여러 일들을 해결해야 했고 마음의 빈자리도 너무나 컸습니다. 무엇보다 새어머니가 이 상실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선했죠.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짓눌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요. 그렇게 해야 저도 제 자리로 돌아가 내 삶을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간단하게 한 잔을 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잔잔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잔을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가요?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새어머니가 잠시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허탈하고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호준아, 정말 힘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여태껏 보아왔던 밝고 당당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저만 믿으세요. 라는 말을 건네자 그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던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와 단둘이 지내게 된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서로의 웃음과 위로가 조금씩 우리 삶을 채워주었죠. 아버지가 남긴 빈자리는 영원히 가슴 속에 남아있겠지만 그녀와의 새로운 일상이 이제는 저에게도 소중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노안으로 돌아가신 후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큰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호준아, 너도 상속 관련해서 서류 처리해야 하니 큰 집으로 오너라. 평소엔 잘 연락하지 않던 큰아버지라 무슨 일인가 싶었죠. 농사짓던 할아버지의 땅이라 해봐야 얼마나 되겠나 싶었는데 상속분이 무려 15억 원이라니 귀를 의심했을 정도였죠. 경북 영천의 시골 땅값이 그렇게 오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며칠 후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오랜만에 술 한잔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1차로 횟집에서 시작해 2차로 칵테일바에 들러 맥주를 한잔하면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죠.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 새벽이 가까워졌고 한 친구가 갑자기 나 집에 일이 좀 생겨서 먼저 간다 며 자리를 뜨더군요. 덕분에 다들 아쉬운 마음으로 일찌감치 모임을 정리하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다다라 초인종을 누르며 아줌마, 저예요. 하나뿐인 아들, 호준이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죠. 새엄마는 문을 열며 웃으며 맞이했어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텐 이제 아줌마밖에 없네요. 하지만 욕심일까요? 이제 아줌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셔야죠. 언제까지 저랑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요. 새엄마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더군요. 오늘따라 좀 이상한 소리만 하네라며 얼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을 들이켜며 한숨을 내쉬자 그제야 새엄마도 피식 웃으며 말했죠. 그나저나 호준이 왜 자꾸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나랑 사는 게 싫은 거야?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다만 아직 젊으시잖아요. 라고 웃으며 받아쳤지만 그 순간 마음 한편에 묘한 감정이 스치더군요. 이렇게 날 곁에서 돌봐주는 사람은 이제 정말 아줌마밖에 없구나라고요. 이야기가 조금 이어지다 그녀가 문득 제안했습니다. 호준아, 우리 기분도 풀 겸 노래방 가볼래? 저는 바로 동의했고 우리는 둘 다 흥이 오른 상태라 노래방에서 온갖 신나는 곡들을 부르며 한바탕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다 분위기를 차분하게 바꾸려고 제가 현철과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를 선곡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듀엣을 불렀습니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쯤 새엄마가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순간 어색함도 잠시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태도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저를 향한 눈빛이 조금 더 깊고 진지해졌고 어느 날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호준아,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고 나면 우리 해외로 나가서 새 출발하는 건 어때? 나 평생 너와 함께 살고 싶어.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제게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새 출발을 함께 한다면 어떤 새로운 삶이 열릴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제게는 새엄마가 한 분 계신데 그녀는 제가 20살 때 호랍이었던 아버지와 14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아버지를 낯선 사람에게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로 인해 새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어색하고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하던 그녀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말도 거의 없었고 둘 다 자리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불청객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어 결국 저는 서둘러 군에 입대해버렸죠. 군대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복잡한 감정 속에서 상실감을 추스르는 중에도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힘들겠지만 새엄마와 어떻게든 잘 지내려 노력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조금씩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저에게 돈을 요청했고 솔직히 그 돈이 아깝다거나 불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지 알기에 도울 마음은 충분했죠. 다만 문제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꾸리기보다는 마치 저만 바라보며 의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저도 젊고 미래가 불안정한데 그 부담이 점점 커지다 보니 한 번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요. 그때 그녀는 조금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지금 이 생활이 정말 좋아. 너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 순간 여러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그녀도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을까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결국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때론 가족처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새엄마와 저 사이에 뭔가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저 아버지를 사랑했던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뿐인데 세상은 왜 이렇게 삐뚤게 볼까요? 이런 오해들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렇기에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어떻게 지혜롭게, 당당하게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